이런 공부에도 별로 이게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일단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어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누리꾼 사이에서 기둥이 거의 주저앉은 건물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박소연 국제부차장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 전문가 김인석 박사 두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있고 밑에 편의점에 있는 또는 주차장이 1층에 있는 이런 구조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번 지진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로 이러한 필로티 구조라는 건물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박사님, 저 필로티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 저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예, 필로티 구조물이라는 거는 1층을 다용도실이나 아니면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기둥만 세워놓고 2층부터는 벽면 플러스 기둥으로 해서 만든 그런 구조 형태의 건물을 필로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워놨다. 자,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요. 그렇죠? 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구조물은 격벽 구조물로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벽이 있죠. 예. 벽에다가 플러스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필로티 구조물은 이제 지상층에 1층에는 그 격벽이 없고 이제 기둥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취성 파괴라든가 아니면은 전단 파괴라든가 그런 파괴가 지진 시에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필로티 구조로 된 주택이요, 한번 관심 있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이외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저렇게 필로티 구조의 방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지진에도 아주 취약하고요. 저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내려앉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둘러보면 웬만한 다세대 주택은 다 저렇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난히 저렇게 필로티 구조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 2012년도에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예,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증가가 됐고요. 또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지하 터파기를 해서 지하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2002년 기준에 의해서 돈이 적게 들고 쉽게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필로티 구조물을 그래서 많이 사업성도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게 뭐 사업성과 경제성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지진 피해를 보면은 저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저거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저 건물 기둥 상한 거 있잖아요. 저 정도면 지금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도 되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정도면 저 집 못 들어가서 사는 거죠? 저 정도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금이 가 있는 지금 아파트나 주택들 꽤 많거든요. 보강 작업만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제 그 안전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벽면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세대 간의 간격에 있어서 구조물에 있어서
0.3mm 이상의 네. 좀 구조적인 균열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네.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네. 입주가 가능합니다.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 이 지난번 경주 지진 때 첨성대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조금 균열이 있을 뻔했지만 아주 잘 견뎠거든요. 이번 지진에도 첨성대는 거뜬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예. 수백 년 전에 지은 우리 선조들이 지은 것 지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첨성대는 이제 구조 형태상 네. 이제 원형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가 항아리 형태, 네. 아래는 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좁은 형태고요. 네. 그다음에 부럭 하나하나를 네. 쌓아서 이제 올라간 구조거든요. 그래서 부럭에서 아마 마찰력은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아. 영향을 조금은 받았는데 그 마찰력으로 상세가 됐지 않았나. 아. 예, 그래서 잘 견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교육부가 이번 포항 지진 때문에 원래 오늘 수능 시험 날짜였었죠. 그런데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요. 이 수험생의 안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린 좋은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 일단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태현 변호사와 우리 심정수 차장이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긴다. 연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교육부에서 실제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이거 수능이 미뤄진 적이 있었다면서요?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수능은 1993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고요. 네. 2005년도와 2010년도에 두 차례 수능 일정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2010년도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연기했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은 재난 피해로 바로 전날 수능을 연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요. 이전에는 좀 텀을 두고 기간을 훨씬 넉넉하게 두고 수능을 연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맞는 충격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심정상 제일 뒤숭숭한 사람이 수험생들일 겁니다. 정말 어떤 생각일까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왜 시험을 연기를 했어? 그러면서 속상해할까요?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본인이 현재 100% 컨디션 조절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수험생들은 사실 의외로 없어요. 수능 점수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시험을 늦게 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수능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은 주에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편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의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그때 일주일 연기가 되어서 컨디션 조절을 잘했어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기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그때 일주일 갑자기 시험이 미뤄지면서 컨디션이 깨졌어라고 본인이 이제 뒤늦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좋은 데를 가길 원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답답한 또 일주일을 갖다 그 아이가 시험을 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긴장될 수 있어요. 자, 저런 불안한 심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제 이 연기 발표되면서 버린 책 찾느라고 또 난리가 났다면서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에 일어나서 쫙 폈더니 모든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지진과 연기된 수능 이겁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사진들 책 찾고 있는 사진 쓰레기 뭐예요, 저게? 저 사진이 신문 일면에 도배를 했어요. 네.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시험까지 다 치고 책을 버리는 게 좋은데 네. 어제 일단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아니, 원래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좀 책을 들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시험 버렸나 봐요. 저 같으면 시험 딱 치고 나서 채점 다 하고 버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시험장 가서 볼 마지막 정리자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버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하다 학원이나 학교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갑자기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 일주일 동안 뭐합니까? 새 책 살 수도 없고. 공부해야죠. 정리 자료 된 일만한 거를 일주일 내내 볼 수도 없고 다 읽겠습니다. 그만 보다가. 그러니까 원래 본문책 찾아야 되잖아요. 다 못 찾은 사람도 많대요. 그럼 약간 멘붕이 된 거죠. 그렇죠. 가서 쓰레기장에서 내가 버린 거 막 뒤지고 있는데 글쎄 버린 책들 다 제발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일주일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걱정되는 게 이 군인인데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군대에서 지금 휴가 내고 나왔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잘 해결이 됐나요? 지금 연기되면 군인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휴가 해결이 잘 됐는데 일단 그래요? 요즘에는 군인들도 나와서 그 수능 시험을 많이 칩니다. 네. 휴가 일정에 해서 내년에 입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를 미리 계획했다가 휴가 일정에 맞췄는데 일주일 늦어지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요,
4일, 최대 4일 정도로 공휴가, 그러니까 정기 휴가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 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함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조치는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군생활을 참 알차게 하는 이 병사들이 많이 있군요. 근데 이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렸기 때문에 모두 알 것 같은데 이걸 모르고 오늘 또 시험 치러 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나 혼자 있대요? 왔네. 실제로 있대요? 나 혼자 왔는데 내가 1등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본인은 혼자 왔는데 네.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김모 씨 얘기 볼까요? 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휴대폰까지 정지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휴대폰까지 안 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이고, 수험생 이모 씨.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어제 오후 11시 30분까지 공부만 하다 잠들어서 수능 연기 소식을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연락 다 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 딱 하고 잠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딱 못 왔는데 들었죠. 뉴스를 못 봤을 수 있죠. 왜냐면 인터넷 같은 거 하면은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다 예. 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가족들이 이제 옆에 안 계시면 그렇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딱 수험장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1등인가 보네. 혼자 시험 보면. 네. 근데 일주일 연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쉬시고 네. 내일부터 마지막 정리 잘하셔가지고 좋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긴 일주일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지 들어보시죠. 일주일은 크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일단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생활이 너무 불규칙해지지 않게 최소한도의 공부는 하는 게 일정 부분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 어느 정도 내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혹시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갖다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유리해요. 네,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하는 네. 분도 계시니까 다들 일주일 연기됐지만 네. 뭐 방심하지 말고 책을 좀 더 근데-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박세영 기자 그런 게 있어요. 이 수능 끝나면 네. 가족들이랑 그동안 얼마나 뭐 여행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 가려고 다 잡아놨을 텐데 그것도 지금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취소를 수수료는 다 해야 어떻게 되는 되나요? 상황이죠. 시험을 앞두고 여행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취소하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지금 시기에 취소하면 여행은 웬만하면 다 이 수수료 물어야 돼요. 수수료 절반 굉장히 이상. 많이 물어요. 그렇죠. 뭐 당일이나 하루 앞두고면 거의 70%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적항공사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포함해서 저가항공사까지 다 비행기표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면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예약을 했던 분들, 네. 3일까지 예약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취소나 변경을 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네, 그럼 그뿐만이 수험생이 아니어도요? 수험생이 아니고 가족에 한해서 뭐 그거는 각 항공사마다 다른데 뭐 직계 가족 1명 아니면 네네. 일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여행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취소를 할 경우에는 각사의 규칙에 의해서 네. 뭐 1명이나 아니면 또 동반자 이렇게 한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항공사도 뭐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밝힌 회사도 근데 이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된 게 어마어마한 여파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데 성형외과에 지금 수술 취소하는 게 또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수술 일자 변경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강남 성형외과 가시면 수능 끝나고 여고생들 혹은 남고생들이 성형하려고 대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능 일정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은 수술 일정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시험 끝나면 자기 본인들이 좋아했던 연예인들, 아이돌들 콘서트 가려고 티켓 사놨었는데 그것도 또 지금 인터넷에 다 판다고 매물로 나온다면서요? 지금. 아니 뭐 성형외과 여행도 연기하는데 그거 네. 안 팔겠어요. 그렇죠. 콘서트 표. 근데 대신 이제 워낙 아이돌 콘서트 표는 잘 팔리니까 중고 시장에 올리면 팔리긴 팔릴 텐데. 네. 근데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 시험 보고 주말에 우리 오빠들 보러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땅을 칠 만큼 원통한 일이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예. 이준 기자. 그러면 이 수능 출제위원들 사실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일주일 더 감금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해외 나갈 게 굉장히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더 묶여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요, 한 700여 명 되고요. 지난달 13일부터 묶여 있습니다. 한 호텔에 투숙이 돼 있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다만 하루 수당이 한 30만 원 정도 돼서 일주일 더 묵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 안팎의 수당을 좀 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계시는 거, 답답하게 감옥 같은 곳에 계시는 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수험생들도 버티니까요. 자,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일주일 후에 한 10점, 20점 혹시 더 올릴지 압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안전진단 전문가 김인석 박사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8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